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3월 3일 송영선TV 계속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저와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을 제가 느끼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살아 돌아오기를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기각이 되어 돌아와야 되지만, 그분들이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돌아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 경제가 안정이 될 거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최상목이 마흔역을 임명할까봐 우리가 매일 가슴 졸이고 있는데, 한덕수가 탄핵 기각이 돼서 돌아오면은 사실 최상목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은 무효가 되니까 더 좋은 거다. 글쎄, 그게 우리 뜻처럼,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바로 뺄셈 덧셈 하듯이 바로 그렇게 그러므로 한덕수가 돌아왔으니까 정계선 조한창은 더 이상 헌재 재판관이 아니야, 무효야. 왜? 최상목이 임명했으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선고가 상당히 또한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는 데 대해서, 더구나 탄핵이 기각이 돼서 돌아오는 데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칼날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한덕수를 탄핵 기각시키고 빨리 돌려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헌재가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진숙 탄핵 기각에 있어서 4대4, 사실 예상치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선고였습니다. 아니, 임명한 지 딱 하루 지나가 그 다음날 탄핵을 시켰는데, 무슨 이게 도대체가 거기에 4대4가 나온다는 게 납득이 안 가죠. 했는 일이 있어야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말할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재명이가 박성재가 이재명이 째려봤다고 탄핵시키는 거나 거의 비슷한 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4대4가 나왔다는 것 자체.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기들은 자신만만하게 해서 헌재가 그런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들 여론이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고, 지금 문영배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허영 전 경희대 교수님, 헌법학자, 한국 최고의 헌법학자가 10가지 흠결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분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해본 바로도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위법이고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영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10가지 위법을 지금 해왔으니까, 국민들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일단 그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혹은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페인터칠을 하기 위해서 한덕수를 기각시켜가 빨리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한덕수를 기각시켜가 빨리 돌려주는 게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칼날의 양면인 게, 이게 도리어 한덕수를 살려줄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엿바꿔 먹듯이 바꾸자. 한덕수뿐 아닙니다. 지금 체제감사원장 2월 12일 날 변론 끝났습니다.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 또 변론 끝났습니다. 2월 24일이죠. 대통령 최종 변론보다도 하루 앞섰습니다. 한덕수 2월 19일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는 2월 27일 이후에서 3월 17일까지 추가적인 변론 기일을 일치 안 잡고 있으니까 이 지금 계속 평일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꼭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것만 아니라 이미 변론이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 평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지금 변론을 개최를 안 하고 3월 18일 돼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평일을 다시 변론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변론을 기일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살려줄게. 또 다른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 이창수 지검장이 일단 돌아오면 오동훈이 때려잡을 거다. 속 시원하죠. 오동훈을 잡아야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탄핵 재판이라는 걸 어떻게 농단을 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기획을 하고 공작을 했는지 다 드러나죠. 아까 제가 오전에 내가 유튜브에서 찍은 것처럼 우리법 연구에 판사 8명이 앉아서, 판사, 검사, 정치인 8명이 앉아서 박범계 탄핵 시나리오
그 다음에 행동대장,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손발처럼 움직여준 서부지방법원 판사 3사람, 이순영, 신한미, 장경, 그리고 그렇게 구속까지 시켜놓은 대통령을 시나리오에 따라 그것도 내란은 빼버리고 탄핵재판으로 끌고 간 핵심적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미선, 문형배, 정계선, 이 8명이 대한민국의 탄핵을 실질적으로 진짜로 모함을 하다시피 공작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 밖에서 떠드는 여론이 박근혜 때하고 다르지니 4% 5% 그때도 들고 일어났지만 거의 뭐 평결이 다 끝날 때쯤 평이 한 중간쯤 돼요. 박근혜 때 평의를 8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다 끝난 상황에서 재판이 종결된 상황에서 그때서 이 태극기 부대들이 일어섰지만 실질적으로 그 열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너무 늦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번에 태극기 부대뿐만 아니라 애국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훨씬 더 빨리 초기부터 대통령 체포될 때부터 국민들이 정말 완전히 눈이 돌아갔어요. 그때 전부 국민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까지 흥분이 된 겁니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를 합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국민 여론 자체만 보면 50%가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을 해라. 심지어 탄핵 이거는 재판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각하를 해라 시켜라 하는 여론이 40%를 훨씬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사실은 헌재의 판결이 가장 공정하려면은 더더구나 헌재는 법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여론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 그럼 밖에 여론이 어떻습니까 지금? 10명 중에 4명 내지 5명은 이 탄핵은 무효다 혹은 기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덕수를 미리 내보내줄게. 이창수를 미리 내보내줄게. 저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무효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대해서 그 판결을 내리는 거 한번 보세요. 헌재가. 선관위는 성역이고 법 위에 있다고 헌법 위에 있다. 어디 감사원이 감히 나서서 선관위를 뭐 감사를 해. 말도 안 돼. 이건 선관위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성역이야 하는데 탄핵 기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이창수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두 사람을 탄핵을 기각시켜주면서 왜 사실은 변론이 대통령 최종 변론보다 전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2주 내에 그들을 이제 탄핵을 기각시켜줄 가능성인데 그것을 대통령과 바꾸자는 거지. 이렇게 우리도 좋은 이미지로 우리 굉장히 공정해. 너들이 헌재가 정말 부패했다 하고 뭐 편을 든다 하고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준다 하는데 아니야. 우리 8대0으로 한덕수 기각시켜줄 수 있어. 이창수도 뭐 7대1, 8대0으로 우리가 돌려줄 수 있어. 이창수 플러스 추가적인 검사 2명까지 다 그렇게 돌려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탄핵을 무효시켜가지고 자기들 자리에 복귀시켜주면은 우리도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 대통령은 볼모로 잡겠어. 그게 저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저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유의 밑바닥이 뭐냐면 괜히 복잡하게 뭐 4대4, 5대3 하면 여론이 갈라지니까 나라가 더 시끄러워지고 두 조각 나니까 한쪽으로 몰아. 그러니까 한덕수도 차라리 8대0 해주고 8대0 탄핵 기각시키고 대통령은 8대0으로 인용해. 제가 이런 걱정을 할 때마다 제 댓글에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댓글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좀 더 다른 유튜버처럼 긍정적이고 막 희망찬 그런 3대5야 걱정하지만 4대4야 이렇게 안 하고 이 헌재가 분명히 무슨 딜을 하거나 누구 한 사람을 풀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볼모로 잡을 거다. 그게 최종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한테는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라는 거 한덕수나 이창수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대통령을 볼모로 잡을 거다. 제가 그걸 계속 걱정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뭐 심지어 뭐 재수 없다 뭐 토 나온다 이런 글까지 쓰고 저한테 댓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기분 나쁘다. 당신 유튜브 보고 나면은 뭐 살맛이 안 난다. 뭐 다른 유튜버들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를 상정한 전략을 만들어둬야 대비해둬야 됩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무지갯빛 3대5 4대4의 시나리오만 꿈에 젖어 있다가 끝에 가서 한덕수를 8대0 좋아 야 이제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아. 이창수도 8대0 혹은 7대1로 기각 이거 뭐 좀 되는 것 같아. 6대2로 기각 이거 되는 것 같아. 이제 대통령도 그렇게 풀어줄 거다. 민주당과 선관위와 헌재가 지금 짬짬이 하는 여러가지 모습,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법 연구회 출신 8명이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이 작전들을 본다면 그렇게 결코 호락호락하게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탄핵 기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 탄핵 기각이 8대0으로 나올 때 우파 시민들, 애국 시민들이 환호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한덕수도 8대0으로 기각이 됐으니까 대통령도 8대0이라는 그런 꿈에 사로잡혀서는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너무 그거는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겁니다. 끝까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걱정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결국 3건, 2건이나 3건, 한덕수, 이창수 체제에서 2건 내지 3건 다 탄핵 기각을 해주는 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도 공짜로 해준 거 아니야? 헌재도 하나의 조직이니까 우리도 생존할 필요가 있어. 제가 노상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대통령을 풀어줬더니 개헌을 한다? 개헌하면 지금 가장 그 타겟 중에 하나가 선관위하고 헌재입니다. 가장 구조적으로 부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헌재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그들이 진짜 위험을 느끼니까 앞에서 제스처를 한덕수 풀어주고 이창수 풀어주고 뭐 체제에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체제가 무슨 정말 탄핵에 해당하는 위헌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타격식으로 선관위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성역이라고 해놓은 그렇게 발표하는 거 편결을 발표하는 자체가 아주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저는 그 뭔가 이 느낌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한덕수가 먼저 살아 돌아오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 아닙니다. 한덕수가 살아 돌아오면은 상무위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좋은 거다. 그거는 단견으로 보면 좋지만 그 한덕수가 살아 돌아오면은 조한창 정계수는 더 이상 헌재 재판관이 아니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더셈 뺄셈 할 때지만 그렇게 간단하게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옳고 그름을 또 따질 거라고요. 그러면 대통령 선고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통령 선고가 길어지는 게 꼭 대통령에게 유리한가?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란 형사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라도 대통령을 이 재판에서 들어주는 게 더 대통령이 좀 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좀 견딜 수 있고 또 빨리 복귀하셔야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를 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는 뭐냐? 헌재가 앞에 한덕수를 풀어주고 이창수를 풀어주는데 환호를 지르면서 그 그림에 쏘가가지고 살았다 이제 이 대통령도 무조건 헌재가 살려줄 것이다 8대0으로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저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는 끝까지 헌재에 대한 압박 한덕수를 어떻게 하고 이창수를 어떻게 하는 거 연결시키지 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통령의 탄핵 기각 내지는 각하야. 거기에 포커스를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쉽게 속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헌재와 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게 바로 그 프레임입니다. 다 살려주고 대통령만 죽이자.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제 걱정이 진짜 저 혼자 하는 이 걱정이고 저 혼자의 비관적인 시나리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귀로 들고 흘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간단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